안녕하세요. CN투제이의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경매 관련된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첫 방송이라 좀 부족한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냥 편안하게 좀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경매 관련된 부분이 처음에 접하는 분들은 좀 너무 생소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경매 시장은 일반 분들도 점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특히 요번에 3월 22일 날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낙찰률은 조금씩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취득세 감면 전과 비교했을 때 버블 세븐 지역 한 기준으로 봤으면 인터넷 기사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통상 한 3에서 5% 정도는 낙찰률이 지금 올라간 상태고요. 일반 매매보다는 경매를 통해서 특히 실거주 목적인 분들은 시세 차익을 좀 보시는 장점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테크 수단으로서는 부동산 쪽으로는 경매 입찰을 통해서 낙찰 받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번 주에 있었던 경매 낙찰 사례 물건 2개 정도를 준비했고요. 그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대법원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낙찰 사례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물건 상세 검색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도 검색, 기일별 검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매 사건 검색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남 지원에 대한 물건이고요. 저희가 설명드릴 물건은 12타경 18917 물건입니다. 그래서 분당에 있는 야탑동에 있는 탑마을 대여아파트 48평형이고요. 우선적으로 시세를 조사해 본 결과 지금 48평 급매물로 나와 있는 1층의 경우가 지금 4억 8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경매를 통해서 낙찰하실 때 시세보다는 적게는 1, 2천이지만 특히 이런 평수가 큰 대형 평형 같은 경우부터는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배당 요구 종기 내역부터 쭉 보시면 우선적으로 2012년 10월 15일 날 배당 요구 종기가 됐고요. 그리고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421 203동 204호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지금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기존 주소로 설명을 드리면 야탑동 탑마을 대우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48평형 기준으로 해서 6억에 감정이 됐고요. 통상 현재 시세보다는 가격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상승할 때는 감정가가 낮은 이유, 지금처럼 집값이 좀 하락의 기준을 잡았을 때는 감정가가 좀 높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경매 개시를 시작한 시점하고 경매를 시작하는 시점하고는 통상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감정가 6억은 경매 개시 시작이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6개월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감정한 시점을 잡았을 때 기준보다는 작년보다는 지금의 집값이 좀 더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감정가는 경매 입찰하실 때 참고 자료로만 좀 활용을 하시고요. 이게 꼭 정확한 감정이라고 보시면 가격 차이에 대한 부분이 좀 폭이 크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감정가는 6억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물건 내역에서도 보면 아파트
1,400이 258만 9,180원으로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낙찰 금액을 보시면 이번 주 월요일 3월 25일이죠. 4억 3,3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길 내역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경매는 첫 번째 감정가가 6억으로 많이 최초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6억이 시작가였고 그때 입찰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면 감정가의 80%, 4억 8천이 되겠죠. 그래서 2월 25일 날 감정가의 80% 4억 8천부터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이 당시에도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아서 20%가 더 유찰된 64%, 금액은 3억 8,400부터 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인은 4억 3,3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고요. 이 물건은 저희가 그 법정에 있었을 때 봤는데 총 11분이 입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지금 금매로 나와 있는 게 4억 8천이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가까이 저렴하게 사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로 낙찰을 우선 3월 25일 날 지금 받으신 상태고요. 일주일 정도 기간은 이제 이 경매 낙찰 받고 나서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이 잡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통상 일주일 지나고 나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또 일주일이 잔금 납입 기일이라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상 한 달 반 정도 낙찰 받으시고 한 달 반 정도까지 나머지 잔금을 납입을 하시면 잔금 납입하시는 순간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인도명령, 명도소송을 통해서 입주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하고 좀 차이 나는 거는 정확한 날짜를 입주 날짜를 정하기는 경매는 좀 쉽지 않은데요. 통상 한 입찰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 안에 빠르면 2개월 그 다음에 늦으면 3개월 안에는 입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분들도 그런 계획 정도 스케줄을 좀 잘 잡으시면 큰 문제 없이 경매로 낙찰 받으셔서 입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사례는 저희가 봤을 때 참 그래도 정말 싸게 잘 받으신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탐마을 그 대우아파트 지금 시세가 정말 좀 예전에 비했을 때는 거의 반값 정도로 많이 떨어진 가격인데 그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경매로 낙찰 받으신 사례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지금 전세 기준이 한 3억에서 3억 3천 사이 정도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보다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1억 정도의 비용을 더 들여서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는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실거주 목적이라면 그 경매로 통해서 집을 구매하신다면 좋은 시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 상황이 아시겠지만 대형 평형을 많이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입찰자 분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 낙찰가에 대한 부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대형 평형보다는 많이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좀 경제적인 부분의 혜택을 좀 보실 거라면 그래도 대형 평형 위주로 해서 관심을 갖고 낙찰을 받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소형 평형 기준으로 잡으면 과거의 시세에 비해서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또 집값이 오를 때는 또 많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 또 경기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식처럼 일정한 부동산 시장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점 시장이 왔을 때 매수를 하신다면 나중에 예전처럼 한
집값이, 아파트 값이 확 오른다는 보장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물가 상승률 기준을 잡고서 집값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가치도 오른다는 기준을 잡고서 봤을 때는 대형 평형의 투자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매일경제신문에서도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지금은 중소형으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제 건설 쪽에 있는 건설사들도 뭐 통상적으로 적은 평형을 많이 지금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느 시점이 지나면 하나의 또 유행처럼 또 중소형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또 대형 평형을 선호할 때 그때는 좀 지금처럼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하시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정말 낙찰을 잘 받은 사례고요. 참고로 저희도 이 물건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정말 낙찰을 잘 받으신 사례로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 사례를 하나 뭐 설명을 드리면 같은 날 진행했던 경매 물건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물건은 12타경 249 29 물건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경매에 대한 물건에 대한 주소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6 106동 1401호죠. 그래서 금강동 황송마을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1억 8,400이고요. 낙찰가는 1억 5,800, 1억 5,28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기일내역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경매 처음 감정이 1억 8,400이었는데요. 그 감정가 기준으로 100%죠. 그래서 한 번 유찰됐을 때는 1억 4,7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감정가 80%대는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64%대 1억 1,776만 원부터 경매가 시작이 됐지만 낙찰가는 1억 5,28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실질적으로 80%대는 낙찰을 받지 않았는데 64%로 가격이 내려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서 입찰한 분들은 29분이 입찰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정가의 80%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 경매 물건을 관심을 갖고 입찰을 하신다고 했을 때 전제가 꼭 필요한 게요. 현장에 대한 시장 조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3월 25일 날 입찰을 하시지 않고 2월 25일 날 단독으로 최저가를 입찰을 하셨다고 하면 오히려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최종 결과에 낙찰받은 분보다는 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더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는 물건이었죠. 아무튼 경매는 많은 변수도 있고요.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평형이 중소형 평형이기 때문에 입찰한 분들도 대형 평형보다 많이 몰렸고요. 그리고 시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시세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차익은 보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경매는 일반 매매하고 틀린 다른 부분 기타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따졌을 때는 시세 차익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경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오늘 처음 방송이라 진행을 하고요. 앞으로도 매주 경매 낙찰 사례 위주로 해서 뭐 경매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아무튼 처음 방송인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다음부터 계속 진행되는 방송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준비도 많이 자료 준비를 하고 좀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방송 들어주신 분들한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